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빗입니다. 오늘 우리 동화 2 레슨 7 본문 수업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레슨 7 같은 경우는요. 주제가 Feel the wonder, 놀라움을 느껴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 수업도 마찬가지로 총 5개의 섹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3단 정리로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법 포인트 2개 짚어본 다음에 본문 내용과 어법 정리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상 문제 풀어본 다음에 랩업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어떤 본문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번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해양생물 3마리를 만나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혹등고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터스크피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트레벨리라는 해양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해양생물이 어떠한 특이점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자, 혹등고래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여전히 인간에게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혹등고래는요, 일반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이 지어 꼬리로 서 있는 자세로 수면 가까이에서 잠을 잡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혹등고래는 잠을 잘 때도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꼬리로 서 있는 자세로 수면 가까이에서 수면을 취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왜냐하면 중간중간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고래의 수면 방식은 포유류로서의 특성과 바다라는 환경이 결합된 독특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 혹등고래는 어류,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서, 즉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잠자는 중간중간에도 수면 밖으로 나와서 산소를 들이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잠을 청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해양생물이 있냐면요.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똑똑한 물고기 터스크피쉬가 되겠어요. 자, 작고 평범해 보이는 터스크피쉬는 조개를 즐겨 먹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매우 놀랍대요. 자, 조개는 모래 속에 숨어 있고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터스크피쉬는 모래를 불어서 분다는 거죠. 물고기가 모래를 불어서 조개를 찾고 바위에 조개를 반복해서 내리쳐가지고 조개 껍질을 깐대요. 물고기가 조개를 먹기 위해서 일단 그 조개를 찾아야 되죠. 모래를 불어가지고 조개를 찾고 그 조개를 그 바위, 바닷속에 있는 바위에 탁탁 내리쳐가지고 깬다. 대단하죠? 자, 터스크피쉬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다에서 새를 사냥하는 대형 어류 트래벨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가 어류,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은 많이 익숙할 텐데요. 이번엔 거꾸로 대형 어류인 트래벨리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인데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는데요. 특이하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래벨리는 무려 170cm에 80kg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이지만 그 크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영리하대요. 되게 몸집이 커가지고 뭔가 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영리하다라는 거죠. 이 물고기는 공중을 나는 새를 관찰하고 속도와 거리를 계산한 뒤 정확한 타이밍에 물 밖으로 튀어올라서 새를 낚아챈대요. 즉 사냥을 하는 거죠. 자, 물고기가 새를 사냥하는 장면은 바닷속 생물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법 포인트 2개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즉 whose에 중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ile, until 등이 있겠죠.
그런 접속사도 같이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under the sea. 바다 아래서. 오케이. 자, 1번 문장. 자, 우리가 사는 행성의 3분의 2는요, 덮여 있습니다. 자, 뭐로 덮여 있냐면, 바다로 덮여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어가 이런 식으로 2/3, 3분의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주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most나 all, some, 분수, 아니면은 percent 같은 표현이 나왔다라 그래요. 그리고 of가 나온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뭐뭐들 중에 대부분, 전부, 일부, 분수, 퍼센트처럼 주어가 지금 뭐뭐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기에 동사는 어디에 스위치를 해주냐면 여기 of 뒤에 오는 명사에 스위치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3, 즉 분수가 나왔죠. 3분의 2라는. 그 다음에 of 뒤에 나오는 our planet은 지금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수 동사인 is가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is가 온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3 왔다고 or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위치는 our planet에 해준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they are. 자, 그것들은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이때 they는 앞서서 우리 oceans라고 했죠. oceans. 그래서 바다들은 뭐로 가득 차 있냐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은요, 즉 바다들은 집이 됩니다. 누구에게 집이 되냐면은 수백만 종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바다가 뭐인 줄 알겠고, 바다가 뭔가 주제인 거 알겠고, 자, 근데 여기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뭐에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병렬 구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they are full of wonder and are home. are 잘 와준 거 볼 수 있죠? 자, 매일마다 우리는 배웁니다. 자, 뭘 배우냐면 새로운 것들을 배워요. 그것들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them은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 millions of species 있죠. 수백만 종에 달하는 생물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때 them은 저걸 가리키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let's find out some interesting sea animals. 자, 한번 우리 흥미로운 해양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어서 혹등고래, 그 다음에 터스크피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래벨리가 순서대로 소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자로 우리 이제 혹등고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you guess? 라 그래서 당신은 한번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나왔어요. 이 고래들이 지금 이 그림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guess 해보실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자, 이런 식으로 what과 같은 WH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에 유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WH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어순이에요. 어순. 자, 의, 주, 동 어순으로 쓴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can you guess what? 이니까 guess의 목적어 역할 잘 와준 거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지금 1번 명사절 역할 잘 와줬습니다. 목적어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순이 중요하다라 그랬죠? 자, 의, 주, 동이에요. 자, 이러한 혹등고래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금 guess할 수 있겠니? 의주동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 의문문처럼 what 다음에 주동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의주동 어순으로 써준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냐면요. It looks like 이것은 무엇처럼 보이냐면 그들이 마치 단체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우리 3단 정리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혹등고래 같은 경우는요, 잠을 잘 때 무리지어서 수면 가까이에서 서 있는 상태로 잔다라 그랬죠. 자, 하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자, humpback whales. 자, 지금 혹등고래 같은 경우는요, 선대요. 자, 뭐로 서냐면 그들의 꼬리로 서 있는다라는 거죠. 자,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자, 그래서 여기 while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주어 동사 완전한 절 와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while they sleep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간결하게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주면 while sleeping으로 좀 더 축약해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they sleep. 그들은 잡니다. 자, 어디서 자냐면요. near the surface. 표면. 그러니까 지금 바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잠에 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le they sleep, while sleeping으로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줘도 괜찮다. 자, 그들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혹등고래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고기는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breathe. 숨을 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그러면서도 목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reathe라고 읽어요. 자, 지금 breathe에 e까지 붙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e까지 붙어서 이건 뜻이 숨을 쉬다 라는 동사예요. breathe. 주의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요. e가 빠진 거 breath라고 읽죠. 발음이 breath인 경우는요. 명사로 숨이에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니까 동사가 와줘야 되겠죠? 자, 동사가 와야 되니까 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혹등고래가 이런 식으로 자는 이유, 즉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자세에서 수면 가까이서 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 완전히 잠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런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들이 잠에서 깨면은요. When they wake up, 그들은 물 밖으로 나온대요. They come out of water for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바닷속으로 쏙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Dive back into the sea.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and 같은 경우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병렬 구조 유의하라 그랬죠? 자, come out 그리고 and dive back. 동사 원형 와준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혹등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을 완전히 깊게 자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잠을 자다가 정신을 차려서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숨을 쉬러 위로 올라가서 지금 큰 숨을 쉬고 다시 내려와서 잠에 든다.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breath,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e가 빠지면은 명사로 숨이라는 표현이죠. 아까 전에 동사 같은 경우는 breath라 그래서 breathe이기 때문에 뒤에 e가 붙는데 명사로 breath라고 할 때는 이렇게 th로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혹등고래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스크피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당신이 생각을 한다면, 자,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물고기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if you think that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절이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보아라, 터스크피쉬를 한번 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인데 어떤 작은 물고기냐면 자, 이 작은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조개래요. 그래서 주어는 결국에 this small fish죠. 이 작은 물고기는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하냐면 도구를 사용한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열기 위해서. 여기서의 그것들은 바로 clams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them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고, 해석은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4번 문장을 다시 한번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지금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써줄 수 있냐라고 하면 This small fish uses a tool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nd its favorite food is clams.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자, 지금 여기 지금 맥락상 to open them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줬어요.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거는 whose가 왜 저런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지금 and라는 접속사 나왔죠. 그 다음에 it라는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소유격 대명사인 거예요. 자, 이 작은 물고기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조개입니다. 라고 할 때, 자, and랑 it,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러면서 이 대명사가 무슨 격으로 쓰이고 있냐면 소유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this small fish를 꾸며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whose라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This small fish, whose favorite food is clams, uses a tool 이라고 해서 정확히 똑같은 표현 나온 거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이때 whos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and랑 그 다음에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인 it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개들은요, 지금 일반적으로 보통은 숨는데요. 어디에 숨냐면 모래 아래에 숨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개들은 어떠냐면은 cannot be easily discovered. 지금 쉽게 찾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PP, 수동태 형태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것들 한번 다시 정리해봤어요. 여기서는 이때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나 목적격이 오면 안 되고 소유격이 와야 되니까 whose 와줘야 된다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수동태 와야 되니까 BPP 형태여야 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터스크피쉬 같은 경우는요, 아주 대단하죠. 후후 분대예요. 그 모래 위를 분다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그 조개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도 until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 a clam appears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appear, 자, until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절대로 뭐가 쓸 수 없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땐 appears, the until a clam appears 해야지 뭐 will appears, will appear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appear 같은 경우는 무슨 태로 쓸 수가 없는 동사다? 그쵸?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a clam, until a clam is appeared 이런 표현도 불가하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will 오면 안 된다랑 수동태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개는요, 아주 꽉 닫혀 있어서 그래서 어떻다? 이 물고기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it이 가리키는 건 the clam, 단수 동사, 단수 명사기 때문에 it으로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은 터스크피쉬가 아니겠죠. 하지만
물고기는 절대 어떻게 한다? 이 터스크피쉬는 폭이란 걸 모르는 물고기예요. 자,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리친대요. 뭐를? 그 조개를 어디에다가 내리치냐면 바위에다가 내리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결국에는 이 조개는 열린대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라는 거죠. 자, 조개가 이렇게 앙 다물어 있으니까 그거를 열기 위해서 바위에 내려치는 터스크피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친구죠. 트래벌리가 어떻게 새를 사냥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너는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새를 본 적이 있는데 새가 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 날아서 어디까지 날아서 지금 바다 아래로까지 나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 see라는 게 지금 지각동사 내지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와줄 수 있는 게 총 3가지 타입이 있죠. 뭐가 있냐면 동사 원형 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g골, 즉 현재 분사 와줄 수 있고 pp골 와줄 수 있는데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간의 관계를 살펴가지고 이 형태를 정해줘야 된다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관찰을 해보았더니 목적어가 직접,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동사 원형이나 ing골. 근데 목적어가 어떤 걸 당하고 있는 거를 보았다면은 pp골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새가 바다 쪽으로 날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둔 게 맞는 거니까 fly 좋고요. 아니면은 flying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가 안 된다? pp골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도 안 된다? 단순 과거도 말이 안 되니까 flew 안 된다라고까지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to 같은 경우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로 날아 내려온다 라고 해야 되니까 이때는 전치사 to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니까 이때 to는 그쵸 부사적 용법으로 목적을 가리킨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have pp 현재 완료 시제 나왔는데요. 자, 너는 아마도 뭐뭐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의 4가지 용법 중에서 이때는 경험으로 보면 좋겠구나 라는 것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너는 본 적이 있니? 물고기가 점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물 밖으로 뭐 하기 위해서? 새를 잡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지각동사 나왔고 물고기가 직접 물 밖으로 점프하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능동으로 점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점핑도 되고 그렇지만 jumped는 안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have you ever seen? 자, have seen 지금 현재 완료 시제 와줬고 특히나 이번에 ever이라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명확하게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to 같은 경우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고 그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지금 목적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대 보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flying, flown 안 되고 flying은 되죠? 제가 이거 잘못 선택했네요. flying은 되고 flown, pp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ing는 되지만 pp 안 된다. 봐주시고요. 자, 글쎄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만만하게 물고기들을 보면 안 됩니다. 새들은요, 뭐 해야만 하냐면 have to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해요. 뭐 할 때? 자이언트 트래블리가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자, 마찬가지로 이때 when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 SV 완전한 절 와준 거 볼 수 있죠? 자, this fish 그러니까 즉 이 거대한 대왕 트래블리는요 자랄 수 있대요. 최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냐면
170cm 그리고 80kg까지 자랄 수 있대요. 자, up to니까 어디까지 최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뭐 하지 말래요? 그 트래벨리의 사이즈가 너를 속이게 하지 말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170cm에 80kg나 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물고기라면 뭔가 되게 둔할 것 같고 뭔가 머리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즈가 너를 속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보면 이 물고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재빠르면서도 똑똑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full이 나와 있죠. 자, 오형식 동사 let 같은 경우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와준 거 볼 수 있어요. full, 누구누구를 속이다. 자, 그리고 또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요 quick이랑 smart를 연결해주죠. 자,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잘 와준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 와줘야 되지 ing 꾸르면 안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요. 자, 26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즉 자이언트 트래벨리는요 포착할 수 있대요. 자, 뭘 포착할 수 있냐면 나르는 새를 포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저기 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은 계산을 할 수 있대요. 그 날아다니는 새의 속도와 그 다음에 거리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대요. 굉장히 똑똑하죠?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오면은 반드시 병렬 구조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it can spot, 그러니까 포착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니까 can 뒤에 오는 동사 원형,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으로 잘 연결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새가 그 근처를 날아다니고 있을 때 이 자이언트 트래벨리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것을 확 잡아버린다. 확 사냥해버린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SV 완전한 절 와준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 등위 접속사 매우 중요하다라 그랬죠. 자, 연결된 게 A, B입니다. 자, the giant travelly가 주어이고 jumps and catches 라 그래서 지금 3인칭 단수동사 연이어서 나온 거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rue or false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자, 대략 3분의 2가 지금 해양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보면은 지금 잠을 자는 동안에 혹등고래는 지금 오션 서페이스 근처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그들은 공기를 흡수해야 되니까, 공기를 들이마셔야 되니까.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3번. 혹등고래는 아주 깊고 그 다음에 무의식 상태까지 이르르지 않죠. 자,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자, 4번. 어류와는 다르게 웨일즈 같은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표면 위로 나와야 됩니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5번. 터스크피쉬는 아주 무력에만 의존합니다. 아니죠. 인텔리전스도 있죠. 자, 그래서 false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터스크피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모함으로써 그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지금 자연에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그쵸? 돌을 사용해서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클램즈 같은 경우는 쉬운 타겟이 아니죠. 터스크피쉬한테도. 왜? 그 클램즈가 그냥 널리 그냥 벌어진 채로 있기 때문에 아니죠. 앙 다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바위에다가 깨죠. 그래서 false 해주시면 되고요. 자, 8번. 자이언트 트래벨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새가 비행하는 동안에 그 궤적이나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9번. 큰 사이즈를 갖췄기 때문에 자이언트 트래벨리는 너무 느리다? 아니죠. 퀵하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번 보면은 자이언트 트래벨리의 능력인데 새들을 잡는 능력이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면은 비행 중인 새를 잡는 능력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아주 한층 진보된 그 사냥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 포식하는 행동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true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true or false 문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grammar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보면요. 자, A 틀렸죠? 왜냐면은 스위치는 our planet에 해줘야 되니까 is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B 보도록 할게요. B는 interesting sea animals 잘 맞았고요. 흥미로운 해양 생물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what이라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어야 되기 때문에 의주동 어순 중요하다라 그랬어요. What these whales are 이어야 되니까 어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D 보면은 자, 뭐뭐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to 동사 원형 와줘야 돼서 breathing이 아니라 자, breathe 이 붙이는 동사로 와줘야 된다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 자, E는 fall asleep 잘 와줬죠. 자,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는 and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they come out of the water for a deep breath and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come and dive 해야 되겠죠?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diving이 아니라 dive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색한 거 모두 고르면 A 틀렸고 그 다음에 C 틀렸고 그 다음에 D 틀렸고 그 다음에 F 틀린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터스크피쉬입니다. 자, 이 작은 물고기인데 어떤 작은 물고기냐면 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조개인 이 작은 물고기는 그래서 이제 this small fish가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겠죠? 자, 삼형식 동사 나와야 되기 때문에 this small fish에 어울리는 동사는 바로 지금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uses s 붙여야 되겠죠? B 틀렸고. 자, C. 자, 지금 보시면 조개들은 쉽게 찾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discovered, pp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 보면은 우리 until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will 조동사 안 쓴다라 그랬죠? 자, a clam appears 현재 시제가 충분히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it 나왔는데요. 이때는 it이 와야 되는지 them이 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조개는 앙 다물고 있어서 그래서 물고기는 조개를 열 수 없다. 그래서 the clam 단수를 가리켜야 되니까 it 잘 와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개가 열리고 난 다음에 저녁이 서빙됩니다. 자, 수동태로 잘 와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틀린 거 찾아보면 D 틀렸고요. C 틀렸고 D 틀렸고 요거 E는 맞았는데 그렇죠.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자, 그래서 B 틀렸고 C 틀렸고 D 틀렸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면 Have you ever seen? 자, 뭐뭐 해본 적이 있니?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경험 용법으로 PP 잘 와줬고요. B는 보면 자, be careful 맞죠? 근데 C는 let이라는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오니까 fooling이 아니라 fool 와줘야 되고요. D는 자 and 뒤에 오니까 아하 지금 뭐랑 지금 병렬 구조인 거 파악해야 되냐면 ten spot 자 동사 원형 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와야 돼서 calculating이 아니라 calculate 와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m이라고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it이 와야 되는지 them이 와야 되는지 파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새는 지금 새가 만약에 근처에 날고 있으면 자이언트 벨리는 물 밖으로 뛰쳐나와서 그것을 잡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가리켜야 되는 것은 the bird라는 단수기 때문에 them이 아니라 it이 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만 골라주면은 C 틀렸고 D 틀렸고 E 틀린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랩업 하면서 이번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다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여전히 인간에게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다. 혹등고래는 일반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꼬리로 서 있는 자세로 수면 가까이에서 잠을 자며 중간중간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러한 고래의 수면 방식은
포유류로서의 특성과 바다라는 환경이 결합된 독특한 생존 전략이다. 그쵸? 우리 혹등고래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터스크피쉬 보면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터스크피쉬는 조개를 즐겨 먹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매우 놀랍다. 조개는 모래 속에 숨어 있고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가 없다. 하지만 터스크피쉬는 모래를 훅 불어서 조개를 찾고 바위에 조개를 반복해서 내리쳐 껍질을 깬다. 자, 마지막으로 트레벨리 볼게요. 트레벨리는 170cm, 80kg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지만 그 크기만큼이나 빠르고 영리합니다. 이 물고기는 공중을 나는 새를 관찰하고 그리고 속도와 거리를 계산한 뒤 정확한 타이밍에 물 밖으로 뛰어올라 새를 낚아챕니다. 물고기가 새를 사냥하는 장면은 바닷속 생물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놀라운 해양생물 3마리에 대해서, 그 3마리의 특성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3마리가 갖는 각각의 특성 잘 한번 분류해서 잘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도 우리 그 나와 있던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복습해주면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